프린트 2개씩 다 받았죠? 혹시 못 받은 친구는 뭐야? 남은 거 어딨어? 뭐 이거밖에 안 남아? 다 받았으니 다행인데 난 분명히 넉넉하게 받았는데 왜 한 장씩밖에 안 남았지? 자, 보겠습니다. 작년 수능 지문이죠? 열팽창.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뭘 희망하냐? 너네들이 이번에 숙제하려고 이 지문을 봤는데 작년 수능이랑 다르게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려울 수는 있어. 하지만 작년에 수능을 볼 때 느꼈던 그 정도의 체감 난이도는 아니었길 바라고.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는 확실히 최근에 평가원이 과학기술 제재를 출제할 때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문들을 주로 출제해요. 얘도 정보량이 되게 적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철학 이야기할 때 사실 언급을 했었는데 철학과 과학기술이 제재의 성격은 되게 다른데 독서의 방법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과학기술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용해야 될 정보가 있고 이해해야 될 정보가 있어요. 과학 원리랑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수용해야 돼. 그죠? 내가 뭐 여러 번 예시로 들어줬었지만 질량이 큰 물질이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 내용을 지문의 내용을 통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그 원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소개할 경우에 걔네들은 그냥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용한 내용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정보들을 주면 얘는 이해해야 돼요. 이게 철학이든 과학기술이든 똑같아.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가 많아지면 정보량이 많은 게 맞아요. 수용해야 될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내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이 많아지니까 체감상 와 이거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데? 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야. 근데 너네들이 느끼는 정보의 양이 많다가 얘가 떨어져서면 그건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최근에 평가원이 출제하는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기에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평가원이 묻는 방식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내가 역시 언급했었지만 실제로 수용해야 되는 정보는 문제에서도 확인 정도의 수준만 물어요. 이해해야 되는 정보는 이해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적어진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문제에서 많이 묻고 싶다이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거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데? 라고 느꼈다면 여기가 부족한 건 아니었는지 지금 나랑 같이 보면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평가원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과학기술 제재는 공통적으로 목표나 목적의식이 분명한 기술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거야를 먼저 밝힌 다음 그 뒤에 관련된 기술의 내용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결국 여기에 맞춰 읽는 거 있죠. 여기에 맞춰서 읽는 거. 이런 유형의 제재들을 보통 많이 선택해. 얘네들도 나오면 내가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제재를 읽을 때 떠올리면 좋은 정보로 내가 뭘 이야기했었냐면 도표 그래프를 가장 많이 제시하는 건 사회, 경제 쪽이다. 그 다음 그림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건 과학기술 쪽이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자. 결국 필자 입장에서는 그림을 줬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제재를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림을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 제재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과학기술 제재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도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내용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딴 얘기지만 지금 경제가 안 나온 지 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도표 그래프 해석하는 유형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는 많이 접했지만 최근에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를 풀면서는 별로 못 봤을 확률이 높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경제가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평가원이 한 번 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원래 애초에 우리가 경제 제재가 시험에 안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그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거든요. 그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했었을 때 사실 예시 문항으로도 경제 제재를 보여줬었고 그것 때문에 경제 제재가 안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 정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평가원 내부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독서 영역에 이과 강세가 너무 두드러진다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과적 사고를 묻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계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논의가 실제로 이미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발표하고 예시 문항으로 경제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과적 사고를 최대한 요구하지 않으면서 킬러 문항이 되지 않을 만한 제재로 경제 제재를 선택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벌써 3년 지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슬슬 개발이 됐을 확률이 있어.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이 이유는 별거 아니고 내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이유 때문에 올해 경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죠. 너네들은 몰라야 할 그 교육과정 있잖아. 그죠? 내년에 교육과정 바뀌어서 수능 제도가 바뀌잖아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너네들이 국사가 필수잖아요. 그것처럼 애들이 경제가 필수예요. 애들이 경제를 무조건 배우거든요. 물론 이때 경제는 사탕경제가 아니야. 사탕경제가 아니라 그 생활경제라고 해서 실제 그냥 경제관념의 애들이 너무 없다. 이게 국가적으로 너무 큰 문제다. 이거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교육과정에 생활경제 애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경제 지식들 있죠. 얘네들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한 애들의 배경지식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높은 배경지식을 전제로 하고 경제제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너네들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너네들이 국사 필수 세대잖아요. 그래서 인문제재를 다룰 때 예전에 비해 확실히 국사랑 관련된 지식은 아는 걸 전제하고 출제하는 지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신문제 지문도 그렇고 그 평가원이잖아. 정약용 용어 나왔던 거 있죠. 그거.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시험을 출제하면 출제자들도 좀 부담이 돼요.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루타가 필요해요. 마루타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그 마루타를 바뀌기 직전 연도에 많이 해요. 바뀌기 직전 연도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경제가 올해 나올 확률이 예년보다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나오더라도 수능보다는 6월이나 9월쯤에 한번 간구 볼 겸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이 뭐 경제를 빡세게 대비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는 과정에서 경제 제재도 볼 거고 경제 제재라고 해서 뭔가 다르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림 그래프 도표 적용하면서 읽는 건 과학기술이나 경제 제재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실제로 그림이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글의 내용을 적용하면서 읽는 걸 한번 이따가 또 같이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환기하면서 이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하지만 앞에만 봐. 앞에만 보고 PPT만 보고 이 수업 시간은 생각만 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어차피 너네들이 얘랑 관련된 고민은 숙제로 다 해왔을 테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열 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이래요. 자, 그럼 개념 정의하죠. 개념 정의했으니까 바로 글자의 의미 붙여야죠.
글자를 보고 의미 떠올릴 수 있게 글자에 의미 붙인다. 팽창이 뭐야? 그래, 정말 쉽게 얘기하면 부푸는 거죠. 부푸는 거죠. 열 팽창이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거래. 그럼 열 팽창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니? 그래, 열에 따라 팽창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고. 그냥 열 팽창 뭐야? 열에 따라 팽창하는 거야. 뭐가? 부피나 길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게 선형 열팽창 계수야. 요게 선형 열팽창 계수죠. 마찬가지야. 자, 열팽창은 알죠? 열팽창 뭐라고? 열에 따라 길이 부피 팽창하는 거야. 그 중에서 길이가 선형이죠. 왜 선형이야? 선이잖아, 길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의 형태잖아.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고. 아, 직선의 형태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팽창하는 거. 개수는 뭐예요? 그냥 숫자야? 숫자 이퀄 개수야? 수치화하면 다 개수야? 내가 뭐 가지고 지랄할지 알겠죠? 어휘 찾아야 알겠죠? 개수를 알아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개수라는 어휘를 너네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빨리 개수 찾아서 외워. 이게 아니라 애매하면 찾는 게 당연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찾으라고. 알겠죠?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안 그러면 영원히 어휘력 안 늘어. 내가 어휘력은 단기간에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단기간이라는 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물리적으로 안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개수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비례상수예요. 그러니까 비례상수라는 게 뭐야? 비례 반비례 관계에서 일정 비율을 유지하게 만드는 상수. 더 쉽게 얘기하면 미지수에 곱하는 숫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선 열을 가했을 때 길이가 팽창하는 걸 개수로 표현한 게 열팽창 개수겠죠. 열팽창이 되죠. 열팽창 개수겠죠. 그래서 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래. 자, 제발 이거 눈으로 글자 읽고 얘 갖다 적지 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적지 마. 이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없이 일단 적으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죠? 일단 생각부터 해. 생각부터 해.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뭐였어요? 그래.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걸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로 표현하겠죠.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수용 납득이잖아, 납득.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개념을 수용했으면 얘를 이해되잖아. 그럼 안 적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생각은 해봤어요.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땐 적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적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적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은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 아시겠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변화할 때 얼마나 길이 팽창이 일어나는가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 비율을 온도 변화 양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얘를 설명하는 거죠. 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얘 보기 전에 미리 생각해봐. 길이 변화율이 무슨 뜻이에요? 길이가 변화한 비율이죠. 그죠? 그러면 변화한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변화량을 처음으로 나누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변화량은요, 얼마나 친절하니? 변화량도 혹시 모를까봐 설명해 주잖아. 그죠? 변화한 양이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 나중에서 처음 빼면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러고 있다니까. 처음, 빼기, 나중, 이게 변화량, 그리고 뭐 변화율 다 적어봐.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또 이거 다 쓰긴 귀찮아서 또 막 이렇게 다 줄여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지 말라고. 알겠죠? 생각하면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이해 가능해. 알겠죠? 이해 안 되면 그땐 적어야지. 왜? 문제 풀어야 되니까.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적어보자. 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 보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정리해봐. 자, 1분단 지금까지 뭐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 선형 열팽창 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내가 사실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선형 열팽창 개수라는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안 떠올라도 돼요. 왜냐 어차피 선지에서 이 단어는 줄 거니까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이 글자를 보고 의미만 떠올릴 수 있으면 돼. 근데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얘를 의미로 이해해 두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외웠기 때문에 얘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너네들 머릿속에 있는 의미로 이 단어를 만들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되는 애들은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걸 지향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선형 열팽창 개수가 뭔데요? 일단 이 글에서 얘랑 관련해서 얘부터 설명한 거죠. 얘부터 설명한 거죠. 열팽창이 뭐였어요? 그렇지. 열. 그러니까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팽창,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는 거. 그게 열팽창이었죠. 선형 열팽창은 뭐야? 길이가 변하는 거죠. 개수는 뭐야? 이걸 표현한 비례상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형 열팽창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지. 길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서 표현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요 얘랑 얘가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이때 체크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변화율, 변화량 동그라미 쳐봤자 기억이 안 난다니까. 너네들이 머리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게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체크하면 그건 기억이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하지만 점검이라고. 점검. 내가 얘를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야지 체크를 하든 이해하고 넘어가든 그걸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변화율이라는 건 뭐였어요? 비율이니까 이제 길이겠죠? 처음 길이로 나눈 거야. 처음 대비 얼마큼 변했는지 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변화량은요. 나중에서 처음 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적지 말라고. 자,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래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이것도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되지. 얘 의미 떠올려야 돼. 선형 열팽창 개수 뭐였어? 그렇지. 열에 따라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팽창하는 걸 비례상수로 표현하는 거. 얘가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양수가 뭐야? 그래 플러스잖아. 플러스라는 뜻이야. 개수가 플러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비례관계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대. 자, 얘는 이제 수용이잖아. 그죠? 이거는 뭐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정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값다잖아. 그죠? 대부분은 양수고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구나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밑줄이 여기에만 쳐져 있다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쳐져 있고. 왜냐면 나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능하다,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수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체크했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쟤는 사실 요약할 때 억지로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안 적어도 괜찮다. 암기하라고 요약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냥 얘랑 관련된 특징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만 해도 돼.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나는 수업을 위해서니까 적어보면 대부분 양수구 물질마다 다르고 요 정보가 제시되어 있었던 거죠.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자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래 예시다. 일단 이거 떠올려야 돼. 그래서 지금 얘를 들고 있는 거다. 얘를 들고 있는 거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정보로 치환하면서 확인한다. 그래서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왜 준 거야? 봐라 대부분 양수지 이거야. 그죠? 얘네들도 양수야. 대부분 양수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는 거라고. 또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무슨 말이야? 그래 봐봐 다르지? 이거 보여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다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비교니까 비교한 내용 정도는 체크해 두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이제 또 따로 빼서 적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예시잖아. 그죠?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다라고 표시해놨어. 자 여기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첫 번째 마찬가지죠. 글자로 읽으면 안 돼. 의미를 떠올려야 돼.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의 뜻이 뭐야?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뭐야? 그렇죠. 온도에 따라 길이 변하죠. 그게 작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온도에 따라 길이가 덜 변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로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얘는 밑줄을 긋는 것보다 요렇게 부등으로 표시해 놓는 게 확인이 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 이런 정보는 이렇게 적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너네들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나 아닌데? 나는 굳이 이거 부등으로 체크하는 것보다 밑줄 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밑줄 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기호로 표시하는 게 나중에 보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얘는 적었어.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요 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내 지문에는 어떤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느냐? 개념 정의한 단어들 일단 동그라미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밑줄 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만 적혀 있다고 1문단 끝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네들도 요 정도만 체크되어 있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계속 이야기하지만 밑줄이나 기호는 무조건 의도가 있어야 돼. 의도와 체계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밑줄 긋고 기호 표시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자, 마찬가지야. 이거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다시 선형 열팽창 계수 뭐야?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화하는 걸 비례 상수로 표현하는 거. 지금 너네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만해라 이 새끼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몇 번 물어보니 그만해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왜? 그게 너네들이 글을 읽을 때 들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이 단어 몇 번이나 나오는 거야. 이 의미를 내가 몇 번 환기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정도로 이제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얘는 단어만 봐도 무슨 뜻인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떠오를 정도로 환기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된 개념은 일종의 지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계속 떠올려야 돼. 계속. 안 떠오르면 실제 시험장에서 눈으로 그냥 보면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자, 얘가 이제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여기에 표시하면서 읽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 따로 그림 따로 읽으면 안 된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 그리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는 최대한 그림에 표시하면서 읽는다. 왜?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올린다. 두 번째, 그림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 글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정보는 여기에 적으면서 읽으려고 의식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읽으면서 이걸 보는 거야. 아, P와 Q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 둘이 이거 붙여놨다고, 여기 붙여놨다고. 평평한 띠는 평평하지 않죠. 그죠? 그럼 이미 사실 여기에서 뭘 예측할 수 있어. 이거 왜 꾸물어든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 하면 다 마찬가지죠. 이거 글자로 읽어서 안 돼. 그죠?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 뭔 말이에요? 그렇지.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가 크다. 이거죠?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가 커. 누가? Q가? 그죠? 이건 여기 없잖아. 그러면 QP 뭐 이렇게 해놓든 표시해 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납득도 안 돼. 납득되죠? 왜?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렸을 때 누가 더 많이 변해? Q가 더 많이 변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그죠? 처음에 이거 두 개 붙여놨다고 그랬죠. 붙여놨다고 했죠.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납득되었는데. 자, 여기부터 내 생각에는 약간의 상상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밑줄 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둘이 이렇게 붙여놨어. 둘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얘는 더 길어지려고 해. 여기 붙어있잖아. 끝에가 붙어있죠. 얘는 더 길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위에 있는 애를 밀고 올라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밑에 애가 더 길어지려고. 이해되시죠? 그 상황인 거라고. 얘를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으면 사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상태 유지해. 이후 다시 처음에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뭔 말이에요? 온도를 내리면 원상 복구도 가능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잠깐 봐라. 얘 요약할 거 뭣도 없죠. 요약할 거 뭣도 없어. 지금 요약 뭐야? 그냥 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물질마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애를 가지고 띠 만든다 이거 아니야? 띠 만든다 이거 아니야? 자,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 알겠죠? 띠를 만들 거야. P랑 Q를 합칠 거야. 합칠 건데 선형 열팽창 개수가 Q가 더 커요. 자, 그러면 온도를 높였을 때 팽창 정도가 누가 더 커요? Q가 더 크죠? 여기서 팽창이라는 건 길이가 늘어나는 걸 말할 거고, 그죠?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큰데 둘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P 쪽으로 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글자가 아니라 의미로 떠올릴 수 있어야 여기에 무슨 장난질을 치든 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기호를 뒤집든 온도를 내리든 이 내용이 글자가 아니라 의미로 받아들여져 있어야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시로 든 거고, 반면에 만약에 다시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돼? 그래, 원상 복구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이 문단의 내용 전부입니다. 자, 그 다음 물체의 힘의 정도는 공률로 수치화할 수 있대요. 자, 그럼 뭔 말이에요? 결국 힘의 정도를 수치화한 게 공률이다 이 뜻이죠. 그죠?
곡률이 무슨 뜻인데요? 그래, 휜 비율이잖아. 이거 구글국자잖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얘에 대한 어휘만 알고 있어. 곡이 무슨 뜻인지만 알고 있어도 이것도 정리해야 될 정보가 하나도 없죠. 곡률, 휜 비율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휜 정도를 수치화한 게 곡률이에요. 띠 또한 휜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그럴 수 있죠. 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수치화한 게 곡률이니까 아까 띠도 휘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로 뭐 곡률로 나타낼 수 있겠지.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서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이렇게 보면 이라고 이건 전자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대요. 수용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얘가 매우 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이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뭐야? 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잖아 지금.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에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 있는 글자를 머릿속에 어거지로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이미지화하면 되잖아. 그냥 이미지화해. 예를 들어서 아까 띠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럼 얘를 호로 볼 수 있죠. 호로 볼 수 있죠. 그럼 얘가 호라는 건 이걸 포함하는 이렇게 오네. 원을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렇게 그었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한다고.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이 이미지를 그려놓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머리로 그리기 힘들어. 그럼 그냥 그려요. 난 실제로 이거 그냥 그렸다고. 얘를 이미지화 했다고 그냥 여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래. 자, 얘는 나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비례 관계라는 건 알겠는데 왜 이퀄 관계인지 모르겠어. 이거 뭐 수학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퀄 관계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는 역시 그냥 적었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나는 수용을 못했으니까. 아니, 납득을 못했으니까. 너네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전 납득했는데요? 안 적어도 돼. 전 납득 못했는데요? 그럼 적으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판단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곡률 반지름이 더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거야. 얘는 납득했다고 내가. 얘는 납득했다고. 왜? 어떻게? 이미지 그려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휜 애가 있고 이렇게 휜 애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더 곡률이 크죠. 얘가 더 곡률이 크죠. 그럼 얘의 곡률 반지름을 내가 생각해봤더니 얘는 원을 그리면 요렇게 돼. 그죠? 그러면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봤자 요만큼이야. 근데 얘는요, 이거 가지고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반지름 이렇게 되잖아. 얘가 훨씬 길잖아. 아, 곡률이 크면 반지름이 줄었네. 이렇게 납득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야. 저는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거 적으면 끝이야. 이게 반비례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는 여기까지도 생각했다고. 이미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P가 더 휘어진대. 납득되는데. 얘는 이제 납득이 돼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 자, 천천히 생각해봐. 다른 조건 동일하다면 이게 전제니까 받아들여요. 두 물질, 이때 두 물질이 뭐야? 그래서 T를 만드는 적합한 애들, 예를 들면 P랑 Q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 사이에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다는 건 뭔 말이야? 그렇지, 길이 변화량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Q가 훨씬 많이 늘어나면 구부러지는 정도는 어떻겠어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면 어딨어? 더 휘어져. 그 다음 애초에 선형 열팽창 개수가 무슨 뜻이에요?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화하는 거죠. 온도 변화가 크면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화하는 거니까 길이의 변화도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커지면 어떻게 돼? 더 많이 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점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봤는지를 생각하라고. 아시겠죠? 이걸 다 정보로 잡아가면서 읽으면 안 돼. 사실 그냥 당연한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자 이번에는 얘를 전제하라는 거죠. 이번에 온도 변화량이 같대.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진대. 그럴 수 있죠. 이걸 나타내는 게 휨 민감도래요. 자 그럼 휨 민감도는 뭐야? 맞아. 내용은 그건데 여기 글자에 그냥 붙여. 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되게 휜다라는 거에 되게 민감해. 예민하네요. 그러면 나는 온도를 조금만 가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휘겠죠. 그 민감한 애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휨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 더 심하게 휘는 걸 의미한다고. 당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글자에 붙여놓으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정리할 게 거의 없어요. 여기도 정리할 게 거의 없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이 띠와 관련해서 얘를 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냐.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휘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뭐야? 그래, 공률이 뭐야? 그죠? 얼마나 휘었는지. 그 다음 이걸 호로 하는 원에 반지름을 그으면 얘가 뭐야? 공률 반지름이 뭐야? 얘와 공률은 어떤 관계인데? 역수 관계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납득됐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어차피 내가 이해했으니까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판단만 하면 돼. 내용을 머릿속에 억지로 우겨 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생각해봐도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만 정리하면 돼? 휨 민감도, 이 단어 정도의 의미만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돼. 휨 민감도가 뭐예요? 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야. 그죠? 그래서 휨 민감도가 크면은 온도 변화에 따른 공률의 변화가 어떻게 돼요? 그래, 커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끝이죠. 그럼 얘도. 자,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대요. 이것도 이미지 그리면 간단하죠. 자, 띠가 있어. 여기 고정시킬 거야. 자, 얘 열 가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여기가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된다고. 아, 액추에이터 이렇게 생긴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미지 그려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야. 당연하죠.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죠. 애초에 이 새끼 왜 휘어요? 열 받아서 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계적 동작이 뭐야? 까딱거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열 가하면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액추에이터라고. 왜? 이렇게 생겼으니까. 머릿속에 그냥 이 이미지만 넣으면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최대 이동거리, T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대요. 여기서 무슨 생각하면 돼? 이제 얘네들 잡아가면서 읽으면 된다. 아시겠죠? 얘네들 잡아가면서 읽는다. 이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문단도 별거 없어요. 사문단도 정리해보면 결국 이 띠 가지고 액추에이터라는 걸 만들 건데 이 액추에이터가 뭔데요? 띠 끝을 고정시키고 열을 가해서 얘가 휘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아래로 휘면 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게 최대 이동 거리, 그다음 T가 외부에
가하는 힘 그리고 반은 완료 시간이야. 그러면 요 정보들만 이후에 잡아가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거리는 커져요. 납득되었는데. 머릿속으로 이미지 떠올려봐. 아까 띠 어떻게, 액추에이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얘가 이만큼 휘었을 때랑 더 많이 휜 거죠. 요만큼 휘었을 때랑 요만큼 휘었을 때랑 이동거리 뭐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잖아.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놓으면 그냥 당연하잖아.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에 이동거리는 커져요. 최대 이동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붙이기 쉬워. 그죠? 최대 이동거리 뭐야? 그렇지. 얘만 체크하면 되죠.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하는 거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가장 많이 휘었을 때의 이동거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고. 이 값은 최대 이동거리는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납득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 알겠죠? 자, 이제 종칠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 그리는 것부터, 왜냐면 여기서 내가 또 이제 예시랑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금 끊고 쉬었다가 이 이후에 여기 예시 떠올리는 것부터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세요.